농업용 드론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을 한번 전부 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드론이 우리들 앞에 다가온 거는 2012년, 그러니까 헬리캠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죠. 헬리캠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영상을 아니면 사진을,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걸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군사용으로 사실상 사용을 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용 드론이 아닌 정보 취득용 드론 위주로 사용을 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용 드론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사용과 그 다음에 헬리캠 시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융복합이 빠르게 된 부분이 농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드론에서 촬영업이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같이 농업용 시장에 접목을 시키면은 확대가 빨리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농업 시장에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농업 시장에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빠르게 농업 시장에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접근했다라는 얘기는 국민들이 그거를 운영하고 활용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드론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드론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전에 유통이 먼저 들어와서 판매 목적으로 많이들 저변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15년만 하더라도 농업용 드론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그 기체 가격, 그러니까 2015년도에 FOB 한국의 도착 가격을 보면은 200에서 400만 원 선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2018년, 2019년에도 FOB 한국 도착 가격을 딱 보면은 200에서 400만 원. 그때와 똑같습니다. 가격이. 수익가는 똑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좀 비싼 거는 2천만 원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유통업자의 몫이었던 거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농업용 드론들은 우리나라 지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그리고 농업용 드론을 파종이나 농약 살포나 방역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나라들은 드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 사계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왜? 파종할 때나 농약 뿌릴 때만 그 단 12개월 중에 2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하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 중에 하나겠죠. 근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넓은 경작지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10만 헥타르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 20만 헥타르, 그럼 드론으로 하루 종일 뿌려도 다 못 뿌리는 그런 상태에서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농지가 분할이 작게 돼 있고 한 사람이 소유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히 뚜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계절이 봄철 한 달, 추수철 한 달, 이거밖에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넓은 농토에 1년 12달 사모작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 꾸준히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드론은 그렇게 농업용 드론으로 사실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해형 드론, 소규모의 드론이 들어와서 그게 활용이 되고 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드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유통업자들은 당장에 이익이 많이 나는 농업용 드론으로 일단은 많이 수입을 해와서 지금의 전국의 농업용 드론이 우리나라 농토 같은 경우에는 전 농토, 그러니까
논농사, 밭농사, 유실수 농사의 모든 농토에 농약을 살포를 하고 방역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드론이 400대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넘쳐나는 나라인데 지금 수입되어 있는 게 거의 1800대 이상이 수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돼서 물론 안 쓰고 지금 농기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드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고장이 나서 어디에 이제 멸실된 드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유통이 너무 활발하게 됐고 제살 깎아 먹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기술 수준은 올라가지 않고 유통업자의 유통만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너무 이제 앞서 있는 그러니까 유통이 너무 앞서 있고 원천 기술이나 기술 개발 분야는 뒤처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보시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기계, 농업용 드론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우리나라 기체들을 수입해다가 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1년 뒤 2016년에는 단 한 건도 우리나라 농기계를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농기계가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가격도 300만 원 정도면은 베트남 농기계가 훨씬 더 경고성이나 그 다음에 검증을 다 받은 거죠. 사계절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타의 과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기 때 이제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우리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농기계, 농업용 드론만 보면은 베트남 농업용 드론이 훨씬 더 좋고 견고하고 가격 싸고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기술력이 자꾸 떨어지고 격차를 벌이게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에라도 우리가 이제 더 발전을 시키고 우리 지형에 맞는 그 다음에 더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한국 지형에 맞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은 많은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항공 방지다 보니까 농약이 이제 분사를 했는데 내 논은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그 비산이 돼서 이쪽으로 날라와서 제 논에 인증을 못 받는 그런 분쟁이 지금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에어 커튼이라는 장치를 달아서 비산이 다른 데로 안 되게 집중해서 점착성을 좋게 하는 드론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기술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함으로써 이제 사계절용 드론, 그러니까 2달만 쓰는 게 아니고 1년 12달, 겨울에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어디서 눈이나 이런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드론을 띄워서 관측을 한다든가 농번기 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유해 동물로부터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다목적으로 한 번 드론을 사면은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그 드론을 사면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들이 필요한데 오로지 지금 농업용 드론들은 보면은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그 비료를 주거나 파종을 하거나 이 3가지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수입해다 오는 것들은 넓은 경작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형에 딱 맞게 우리나라 논이 반듯한 논도 있지만은 자기 땅이 틀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딱 적합하게 뿌릴 수 있는 농업용 드론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같은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우리 협회도 그런 거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보다는 앞으로 승부는 한국형 드론이 필요한 거고 한국형 농기계 드론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